안녕하세요. 달려라 KCTV 진행의 이수영입니다. 아직 하루가 완전히 깨어나기 전 누군가의 하루는 빠르게 시작됩니다. 이렇게 조용한 하루하루가 모여 하나의 상권을, 하나의 동네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광주 북구 연제동 그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함께 가시죠. 네, 이번에는 주민자치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양산동 주민자치회장 김용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 자, 이렇게 주민자치회가 출범하게 된 배경과 이 기존에 있는 통장과 자생단체 중심과 이 주민자치회가 출범하고 나서의 차이점이 뭔지가 좀 궁금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마을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요청에서 출범했습니다. 네. 기존 통장단, 자생단체 중심 구조가 행정협력 기능에 강점이 있었다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까지 참여하는 구조라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즉 주민자치위원회 체제에서는 전달 중심 구조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으로써 결정과 책임 중심 구조로 전환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총회가 열린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은데 이 총회에서 의제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민총회에서 의제를 선정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공감대와 지속 가능성입니다. 소수의 좋은 아이디어도 좋지만은 우리 마을 주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의제 발굴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마을의 변화를 남길 수 있는가,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결국 주민총회는 사업을 고르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마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동안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을 추진하면서 있었던 어려움이나 그동안 있었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이루어졌던 것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애로점은 결국 사람입니다. 네.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은 우리 주민들의 참여의 편차였습니다. 일부 주민에게 의견이 집중되거나 예산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해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는 사전 설명회를 강화하고 의제 제안 단계부터 분과별로 수기를 거치도록 구조를 보완했습니다. 또한 단순 투표 방식이 아니라 충분한 토론을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 결과 참여의 양보다 참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이렇게 또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만드는 게 또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하셨는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좀 쓰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방법들이 있었을까요? 우리 양산동 주민자치회에서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행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네. 기획 단계에서부터 우리 자치회와 분과별과 상인회를 중심으로 함께 논의를 합니다. 이미 정해진 계획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초기부터 아이디어 발굴과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 마을 자치 주민들과 그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상인들과 우리 마을 자치와 우리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양산동 주민자치회가 어떤 일들을 더 하실 계획인지 계획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양산동 주민자치회의 중장기 버전은 주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생활자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 중에 일환으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생활 거점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큰 목표입니다.
우리 양산동의 각 자생단체와의 거버넌스 협력을 통해서 생활자치 거점을 만드는 것이 우리 양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우리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중장기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수의 활동이 중심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관점 분야에서 역할을 맡는 방식으로 참여가 늘어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자치회의 미래는 조직의 성장보다 주민의 참여폭이 넓어지는 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자치회는 몇 사람이 이끄는 조직이 아니라 더 많은 주민이 한 걸음씩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골목에는 가장 친숙한 맛으로 사람을 맞이하는 곳이 있습니다. 김밥을 마는 손길,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라면 냄비. 그 곁에서 하루의 허기를 달래는 사람들. 화려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언제든 부담 없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 따뜻한 국물 한 숟갈에 지친 하루가 조금은 풀리는 곳. 김밥과 라면에 담긴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시간 되니까 너무 출출하고 배고픈데 맛있는 분식집이 있다고 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시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사장님, 네, 김밥이랑 순두부찌개 주세요. 네 준비할게요. 네. 손님 잠시만요. 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김밥 드릴게요. 와,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맛있다. 와, 너무 맛있는데. 사장님, 네.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잠깐 여기 그래요? 앉으세요. 네, 네, 네. 와, 진짜 네. 제가 김밥 많이 먹어봤지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어떻게 무슨 재료로 만드신 거예요? 뭐 이제 국산 재료가 대부분이고요. 네. 예, 뭐 계란, 단무지, 당근, 오이, 오, 햄, 맛살 네. 이렇게 재료는 6가지 들어가고요. 네. 예, 김도 마찬가지 이제 국산으로 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딱히 특별한 게 없는 네. 건데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네. 아, 너무 맛있고.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요, 사장님? 뭐가 빠졌을까요? 정성! 아. 정성이 빠졌네요. 아, 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네요. 예, 아유, 너무 맛있고. 감사합니다. 와, 순두부찌개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예. 이 찌개 국물의 비법은 또 뭐예요? 저희가 이제 나름 육수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찌개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지금 오늘 유독 순두부를 태기를 잘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아주 많이 나가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예.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니, 연제동에서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사장님? 저희가 2012년 3월 8일 날 제가 와, 개업을 날짜를. 해서 네. 지금 이제 정확히는 이제 14년이 한 10일 정도 부족합니다. 14년에서. 예, 14년 동안 네네. 연제동에 이렇게 이 많은 분들이 찾는 메뉴로 14년 동안 한 자리에 네. 있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뭔가 사장님만의 비법이나 이런 강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나름 그냥 열심히 하고는 있고요. 네. 그냥 초심을 잃지 않고 그리고 성심성의껏 가족의 음식을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네. 매사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 이것만큼 정말 음식을 먹을 때 정성이 느껴지는 게 없거든요. 이 연제동에 14년 동안 계시면서 느낀 뭔가 연제동의 분위기랄까요?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도시이긴 하지만 그 유동 인구가 많거나 이렇게 혼잡한 복잡한 네. 그런 중심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시골적인 그런 요소가 조금 다분한 동네이면서 동네에 또 이렇게 어르신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생활하고 뭐 장사하고 하기에는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한 곳에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이 단골 고객도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뭔가 에피소드나 그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긴 한데요. 네. 이제 특히 이제 연로하신 어머님께서 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물도 찾아주시고 음식에 대한 또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하면 그때그때 힘도 나고 네.
뭐 가끔씩 이제 또 이렇게 계산을 안 하고 가시기도 해요. 저희도 바쁘다 보면 네. 미처 계산을 받지도 못하고 네. 손님이 많을 때는. 그래도 한참 있다 보면 다시 돌아오셔서 왜 오셨어요 하면 계산을 안 하고 가는데 왜 돈을 안 받아?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참 우스울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 또 믿음이 그만큼 네. 오랜 시간 믿음이 쌓였기 때문에 가능한 예, 이야기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정말 정이 넘치는 곳이라고 네. 다시 한번 생각이 드네요. 이 방송 보고 또 새로운 분들이 찾아오실 수도 있거든요. 네네. 맛있는 음식 준비해드리겠다고 한번 제대로 우리 가게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찾아주신 분들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것이고 14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많이 방문해 주세요. 은은한 약재 향이 감돌고 차분한 진맥이 이어지는 자리. 침 한 자루, 한약 한 첩에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 몸의 흐름을 바로잡으려는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빠르게 낫기보다 근본을 다스리는 선택. 이제 전통의 지혜로 건강을 지키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연제동의 한의원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장님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연전 한의원을 하고 있는 원장 이임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연제동에서 한의원을 개원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연제동에 자리를 잡으셨을까요? 네, 첨단지구에서 14년 정도 동업을 했었는데요. 네. 16년 여름에 독립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때 마침 여기 한의원에 양도가 나왔고 직접 와서 보니까 위치도 좋고 환자도 많아서 인수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벌써 10년 정도 연제동에 계셨던 거네요. 네. 연제동에서 10년 정도 계셨던 건데 이 연제동에서 느꼈던 분위기나 특징 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장님이 느끼실 때 어떤 게 좀 있었는지. 환자분들이 도시 같지 않고 소박하고 시골 분위기도 있고 정도 많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저희 한의원을 사랑해 주기도 하고 네. 또 소개도 시켜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연제동에서 사랑방 역할을 해주고 계신 원장님이신데 치료를 하실 때 침치료와 좀 한약 치료가 이제 가장 중점적인 걸 텐데 중요하게 여기시는 진단 기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 증상에 가장 효과적이면서 비용 대비 효율적이어야 하고 그러면서도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는 침치료나 한약을 처방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시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제 한의원이라는 곳이 통증뿐만 아니라 다양한 좀 아픈 곳이나 질병이 있을 때 찾는 곳으로 올 수 있을 텐데 네. 어떤 진료 분야를 또 많이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역류성 식도염, 만성 위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변비 같은 소화기 관련 질환 환자가 많고요. 네. 봄, 가을에는 환절기로 인한 감기, 비염 환자가 많고 여름이나 겨울에는 체력 저하로 기력 보충을 원하는 보약 환자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통증 같은 만성 질환뿐만 아니라 감기나 소화기 질환도 한의원에서 많이 또 진료를 보고 계시는군요. 그렇다면 이제 한약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잘 알지 못해서 두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또 설명을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한의원에서는 식약처에서 인증한 제약회사를 통해서 한약재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고 네. 네. 한약을 다리는 과정에서 혹시 나올지 모를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하기 위해서 천연 삼배나 전통 광목전을 사용해서 한약을 다리고 있고 환자분들에게 이런 사실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인증받은 재료를 사용해서 한약을 만들었다고 하면 좀 더 안심하고 한약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아무래도 한의원 하면 만성적으로 좀 재발하는 질환들을 진료보기 위해서 많이 찾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 한방 치료만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주기적인 침치료는 만성 통증 관리에 진통제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네. 장기 치료로 인한 부작용은 거의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또한 한약은 매년 반복되는 알레르기 질환이나 매달 반복되는 생리통 관련 증상에 장기간 한약을 복용함으로써 증상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예방학적 장점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단받은 병뿐만 아니라 예방적인 측면에서도 한의원을 많이 이제 찾아주실 텐데, 연제동에서 우리 원장님의 한의원이 어떤 곳으로 좀 남았으면 좋겠는지 목표나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불편할 때 병원에 가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 가족같이 편안하게 진료할 수 있는 1차 의료기관으로서 기억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한의원을 찾아주시는 연제동 주민 여러분에게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연제동의 약국에 있는데요. 우리 약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약사님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연제동에서 20년 넘게 약국을 하고 있는 윤정미 약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와, 20년 넘게 한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네. 이곳에 정말 오래된 약국장님이신 건데, 네네. 그러면 그동안 연제동에 계시면서 이 분위기가 바뀌는 것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죠. 저희가 네. 왔었을 때는 정말 한적했죠. 아, 그래요? 아파트도 별로 없었고, 아. 네. 근데 오는 동안에 네. 많은 아파트나 내지 인구가 많이 생겼죠. 오, 그러면 이제 더 많은 이제 분들이 찾아오시는 곳이 됐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계절마다 또 찾아오는 분들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지금 계절에는 좀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실까요? 지금 계절에는 어르신들이 많죠. 아, 그래요? 네. 어떤 것 때문에 주로 감기도 오실까요? 감기시고요. 만성을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 이제 어르신들이 멀리 갈 수 없으니까 동네 가정의학과를 이용해서 네.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십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또 이렇게 약사님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약국에서만 또 구입하시는 네, 분들도 네. 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어떻게 좀 추천을 해주시는지, 약들을 추천해 주실 때 약사님만의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네. 어떤 질병에 대한 그 기본적인 영양 밸런스나 내지는 네. 가지고 계시는 그 병적 상태 네. 그런 게 따라서 이제 보내주시는 식품이나 영양제가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그때그때 맞춰서 상담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네. 믿고 맡길 수 있는 약사님이 계셔서 좀 더 든든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주민분들이 앞으로도 이곳에서 좀 네. 만나 뵐 텐데 많은 분들을 이 방송 보고 약국을 찾아주실 분들께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항상 저희가 바라는 것은 건강한 생활을 하시는 것을 바랄 뿐이지만은 어르신들은 뭐 생활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끔은 그로 인해서 병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생활을 하려면은 자주 찾아오셔서 상담도 하시고 거기에 맞는 걸 많이 제가 이제 그것도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네. 약사님에게 약이란? 저에게 약이란 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적인 어떤 서포트 물질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약으로 의존해서도 안 되겠지만 네. 약은 또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을 환경에서 내지는 운동도 해야 되고 음식도 조절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네. 그거를 덤으로 꼭 따라오는 게 저는 약이라고 생각해서 나의 건강을 도와줄 수 있는 물질. 약 때문에 요즘 평균 수명도가 높아졌다고 저는 네. 생각하거든요. 네. 네. 와, 나의 네. 인생을 도와주는 네, 동반자, 같은 거네요. 네, 어. 그렇죠. 잘만 사용하면은 네, 얼마든지 내가 즐겁게 살 수 있는 게 약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라는 네. 말이 생각나네요. 네. 작은 렌즈 하나가 사람의 하루를 바꾸고 정확한 도수 한 단계가 일상의 피로를 덜어줍니다. 안경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꼼꼼한 검안과 세심한 상담으로 각자의 눈에 가장 맞는 답을 찾아갑니다. 안경에 담긴 전문성과 신뢰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연제동에서 우리 주민들의 눈 건강과 시력을 책임지고 있는 안경원에 와봤습니다. 우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 자리에서 19년 동안 안경을 운영하고 있는
전하영입니다. 꼬마였던 손님들이 지금 성인이 되어가지고 다시 네. 찾아오고 있을 정도로 좀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안경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저기 안경 전문 거만 시스템을 갖춘 안경원하고 네.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는 렌즈샵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 이 거의 20년 가까이 이 연제동에 계셨던 네. 건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꼬마였던 손님이 성인이 되어서 올 정도로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있는 계속 단골 고객으로 남아있는 곳인 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손님들이 오셨을 때 검안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요소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단순히 저희가 기계로 찍어서 보는 수치보다는 네. 고객님 하루를 보고 있습니다.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모니터를 많이 보시는 분도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이 원하시는 도수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실제 생활에 필요한 편안한 시야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단순히 시력만 가지고 숫자만 가지고 네. 하는 게 아니고 운전을 많이 하시는지 책을 많이 보시는지 생활에 맞춰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고 있다고 하니까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는 디지털 기기 사용이 거의 보편화가 됐습니다. 우리 생활에 디지털 기기가 없는 게 상상이 안 될 정도인데 시력에도 많은 좀 변화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요즘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 시간이 되게 늘어나면서 네. 눈 피로하신 분도 있고 안구곤증도 많이 호소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고객님 오시면 그 333 법칙이라고 네. 눈을 30분 정도 사용하시면 3m 정도 먼 거리를 30초 정도 이렇게 먼 거리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시라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면 눈의 긴장도도 좀 해소가 되고 눈 피로도도 많이 해소되는 걸로 요즘 알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30분 정도 눈을 사용했으면 3m 이상 좀 먼 거리를 보면서 네. 눈을 쉬게 해주는 거 네. 정말 좋은 팁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상담을 오셨을 때 렌즈도 같이 하고 계시고 안경도 같이 하고 계시니까 좀 추천하는 팁 이런 게 있을까요? 렌즈나 검안을 할 때 좀 어떤 걸 추천해주고 계신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오시면 그 저희 데이터가 다 기록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 나이가 좀 드셨을 때까지 네. 데이터 차곡차곡 저희 가지고 있으니까 고객님들이 이제 그 지금 상황의 눈하고 내가 젊었을 때 눈하고 비교를 해서 이 수치를 본인이 느낄 수 있으니까 좀 더 편안하게 다가오시는 것 같고요. 네. 또 오셨을 때 저희가 이제 그 안경 해가지고 가시면 네. 피팅도 해드려야 되고 세척도 해드려야 되고 사후 관리 꾸준히 해드려야 되니까 거기에 믿고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오, 이제 딱 맞추고 끝이 아니고 계속 앞으로 나이가 들 때까지 내 눈을 점검받고 관리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계속 믿고 올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이 매장에서도 연제동이 좀 많은 분들이 주민들이 계속해서 찾아주실 수 있는 곳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공간으로 좀 남았으면 좋겠는지 목표나 바라는 점, 바람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경, 렌즈 하면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곳이 되고 싶습니다. 정확한 검안과 정직한 상담으로 오랫동안 믿고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달려라 KCTV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